뭐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죠. 결론은 내놓고 결론 내놓고 결론은 결론이지만은 해보자 이거지 뭐 까짓 거. 부족한 방법 뭐 손님들이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손님들이 가끔 그런 걸 물어보죠. 저 뭐 목이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화가 없는데 뭐 빨간색 팬티를 입어야 되나 뭐 이런 거, 뭐 수가 없는데 뭐 검정색 이불을 덮고 자야 되나. 야, 검정색 이불은 골 때리겠다. 목은 푸른, 화는 붉음, 토는 황색, 금은 백, 수는 흑, 금백수청 그러죠. 금백수청. 나는 토가 부족하니까 차를 황토색을 타고 다닌다라든지. 황토색 차가 있나? 가장 가까운 거는 무슨 색인가? 회색 정도가 되려나 모르겠다.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부족한 것을 왜 색깔로만 찾냐? 부족한 그러면 색깔로만 찾아. 다른 거 찾지도 않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상으로만 찾죠.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뭐 나무, 목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화는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토는 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은 금붙이, 수는 물. 우리가 가장 평소에 접하기 쉽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바로 그 오행의 실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접하는 걸 이야기하는 쉽게 접하는 거. 물론 맞기는 해요. 맞잖아. 토가 노란색인 건 맞기는 맞지. 그리고 뭐 나무가 모인 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수가 물인 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기는 하나, 응? 물은 물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검정은 검정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건 인간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고, 그들만의 부류가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마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아무 고민 없는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오행이 있을 거 아니야. 인간의 오행. 파랑색, 노랑색, 이런 건 인간의 오행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을 이루는 세상의 오행인 것이지. 인간의 영역의 오행이 있잖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위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까 수가 명상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수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긴 하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이제 수죠. 수라는 것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인간사가 어떠한 행위로서 만들어 나가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 사람이 생각하는 지향점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오행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니는 노란색이 부족하니까 노랑 옷을 입고 다녀. 니는 금이 부족하니까 금붙이를 해.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영역의 것을 끄집어와서 마치 그게 사람의 영역인 양 억지로 갖다 붙였다라는 거죠. 색깔의 영역인 거잖아. 그거는 색깔의 영역, 나무, 풀 이런 것들은 자연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영역. 왜 자연의 영역인 걸 왜 인간한테 갖다 붙이냐고. 색깔의 영역인 것을 왜 인간한테 갖다 붙이냐고. 왜? 물론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은 갖다 붙이는 것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갖다 붙이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에서 과연 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금은 뭐고 또 수는 뭐고 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자는 거예요. 그걸 알자. 그걸 알죠. 그걸 알아야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를 아는 거지. 인간사는 아무 관련 없는 색깔 갖다 붙이고 금붙이 갖다 붙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된 논리적 오류다. 논리적 오류, 해석적 오류, 그리고 가장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직업으로 보완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인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너는 깍세를 해야 돼. 뭐 이런 거. 너는 경찰을 해야 돼. 경찰 시험 붙기가 쉬운 줄 알아요? 넌 중얼 해야 돼. 매시간이 답답해가지고 누가 요즘 머리를 깎나? 너는 살이 많으니까 간호사를 해야 돼. 간호사 시험도 쉽지 않아. 뭔가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나의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운을 보완하고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고 치더라도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고. 옛날처럼 돈만 준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직업을 통해서 내가 오행의 보완이 되고 내가 그 직업을 해야만 잘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인간의 기계 취급하는 거예요. 기계 취급하는 거.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인 거죠. 나는 간호사 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간호사가 될 만한 팔자가 간호사가 되는 것이지. 또 거기에 또 매몰되어서 막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쫓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점쟁이 말을 믿고 찾아간 것인가? 지 팔자가 그래서 간 것인가? 둘 다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직업을 통해서 뭔가 내 팔자가 바뀌었다. 웃기는 이야기 같은 거죠. 웃기는 이야기.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혀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판단인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이제 겁을 주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그냥 족쇄처럼, 마치 안 하면은 뭔가 찜찜한 트라우마처럼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전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통해요. 여전히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은 없고, 사람이 답답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야, 진짜 내가 지금 이걸 해서 이 직업이라서 내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나? 그 점쟁이 말 맞다나, 내가 어디 가서 땅이라도 파야 되나? 사람은 약해지고 궁지에 몰리면은 결국은 누군가의 강한 협박, 강한 은행에 솔깃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점쟁이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약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람은 절실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절실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무조건 나한테 잘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것도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가난하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훌륭한 말씀, 아무리 나한테 긍정적인 훈화 하나도 안 들읍니다. 하나도 안 들읍니다. 제가 많이 아파봐서 압니다. 사람 아프잖아요. 뭔 소리를 들어도 욕만 나옵니다. 욕만 나옵니다. 저 새끼 뭐 하는 소리야? 저 새끼 그래, 니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지.
어떤 좋은 소리를 들어도 좋게 안 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색깔로 무의식 세계를 해석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연관관계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잖아.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잖아. 색깔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 사람이 평소 가지는 습관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알게 한,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쵸? 100만 원 받고 똥 싸지르고 그러면 됩니다. 예. 아직 100만 원 받는다는데 모든 것들은 단서죠. 모든 것들은 목소리도 단서. 따지고 보면 손금, 관상 이런 것도 단서인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관성을 가지는 거니까. 하지만은 그게 꼭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연관성을 가지는 거지. 저런 질문도 많이 받죠. 부족한 오행을 배우자나 다른 부족한 오행을 가진 사람들과 살면 보완이 되나요? 안 됩니다. 걔는 걔고 나는 납니다. 보완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보완되지 않는데 이미 보완이 된 겁니다. 그 말이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 보완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보완이 될 때가 됐으니까 보완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보완이 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보완이 될 때가 되었으니 그 사람이 와서 보완이 된 겁니다. 내가 그럴 때가 아니면은 아무리 찌지고 볶아도 모광자는 내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목이 없는데 막 모광자들이 막 주변에 나타나.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잘 풀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금대운에는 금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화대운에는 화왕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런 겁니다. 내가 목이 부족하면 목대운에 목왕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목대운이 와서 보완이 된 것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목대운을 채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채울 수 없는가? 인위적으로 채울 수 없다. 채워질 만한 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억지로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 되려고 하거나 좀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유, 내가 니를 만나서 인생을 조졌네. 아유, 그 인간을 만나서 인생을 조졌네. 조질만 하니까 걔를 만난 겁니다. 내가 조질 운이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을 만난 겁니다. 그 인간을 만나서 조진 게 아니라 내가 조질 때가 돼서 그 인간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눈이 삐꾸가 되는 운이 왔으니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둔 겁니다. 똑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배우자를 잘 만나서 부자 될 팔자가 가난해진다거나 내가 가난한데 혹시라도 내 팔자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자를 만나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마라. 다 지 팔자다. 재앙절개로 나온 애가 더 잔질이 많아요. 좋다는 날 잡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재앙절개로 나온 애가 팔자가 좋겠어요? 자연분만으로 나온 애가 팔자가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느 게 좋겠냐고. 정상적으로 나온 애가 팔자가 좋겠지.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져서 재앙절개로 힘든 애들도 다 놓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애들은 다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은 재앙절개로 놓지만은 옛날 같았으면은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그 세상으로 가래들이라고. 그럼 과연 그 팔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바른제가 팔자일 것인가? 그래서 재앙절개로 나온다는 자체부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그래서 가끔 산모 중에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재앙절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재앙절개라는 것 자체부터가 축복 받을 만한 짓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내 팔자, 내 아이 좋은 날짜를 잡기 위해서 재앙절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이한테 몹쓸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앙절개를 하면은 좋은 날짜가 나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재앙절개 하면은 많이 잡아봐야 보름 정도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보름 정도. 보통 보름, 열흘, 그 상간에서 우리가 날짜를 택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팔자가 나온 케이스는 대단히 드물어요. 가끔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재앙절개라는 거는 가장 나쁜 팔자를 피해가는 거지 좋은 팔자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앙절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우리가 좋은 팔자라는 기준도 참 애매하거니와 좋은 팔자라고 적어도 우리가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제가 좋은 팔자를 뽑아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은 좋은 팔자 기준이 있나? 뭐가 좋은 팔자죠? 난 모르겠던데. 돈 잘 버는 사람, 유명해지는 사람, 고관대작이 되는 사람, 아니면은 자유롭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한테 만족하는 사람이 좋은 팔자 아닌가? 그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자기한테 만족하는 사람, 그게 좋은 팔자 아닌가요? 이게 이제 목 기준이게, 목 기준. 좋은 팔자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신앙할수록 만족도가 높은가? 그런 건 아니죠. 신앙할수록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신앙할수록 결국은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할수록 내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나답게 살려고 하는 게 신앙이니까 나에게 관대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 신앙하면은 나에게 관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나에게 관대한 거가 뭐 만족도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좀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신앙자들이 하는 게 자기 합리화예요. 그거죠. 신앙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힘들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신앙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게 되죠. 신앙한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거는 꼭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앙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걸 가지고 뭐 힘들다 안 힘들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신앙하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다들 부족한 게 많죠. 목화토금수. 부족한 것들이 많죠. 목이라는 그는 그냥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보여지는 그 자체란 뜻이에요. 목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그 자체, 날 것이란 뜻이에요. 날 것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목인 거죠. 그래서 어떤 꾸밈도 없고 그냥 순수한 거죠. 쉽게 말하면 순수한 거. 그게 이제 목이죠. 목이라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큰 뭐 야망을 품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자기의 역량을 뛰어넘으려고 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게 목이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이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하니 못하니라는 명제로 봤을 때 그 만족도는 목이 가장 크겠죠. 목이라는 것은 뭔가를 굳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굳이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목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게 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것에 만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함들,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들. 뭐 불필요하게 막 확장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오버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목인 거죠. 결국은 목이라는 거는 자기 포지션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 자기의 영역.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 뭐, 예측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목이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목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딱히 변화 없이, 큰 발전 없이, 한정된 곳에서 살아가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게 목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목이라는 것들의 그냥 단편적인 목이죠. 우리가 하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고, 봄의 목, 이건 내가 이야기한 봄의 목을 이야기하는 봄의 목. 봄의 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봄의 목이니까 목이 부족하지가 않죠. 이제 여름의 목이 중요한데, 여름의 목이라는 거는 현실 감각을 가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의 목이라는 것은. 현실 감각을 가져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참여. 여름의 목이라는 건 지속적인 사회 참여. 계속한 자기 개발.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게 자기를 계속 개발해서 유행이라든지 내가 뭐 신제품 개발하는 사람 같으면은 신제품 개발을 계속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은 그 실력을 계속해서 닦기 위해서 연습에 연습을 반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름의 목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에 목이 없는 사람이 있죠. 여름에 목이 없는 사람. 여름에 목이 없는 사람은 그거 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에 목이 약하거나 여름에 목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것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활동지향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에 매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부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에 목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공무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목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곤란하지. 목이 너무 많으면은 여름에 목이 너무 많으면은 이건 만학도입니다. 만학도.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름에 목이 너무 많으면은 만학도. 그리고 가을의 목이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가을의 목이라는 거는 금극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목을 이야기하니까 항상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거죠. 중요시하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래서 가을에 목이 없으면은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매가리가 없는 거죠. 가을에 목이 없으면 매가리가 없는 거고 자기 중심도 없는 사람인 것이고 주변 사람이 휘둘린다는 뜻입니다. 참 그런 거죠. 뭐 제목은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을에 여름에 목이 없으면은 자기 발전을 게을리 한다는 이야기인데 가을에 여름에 보통 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퉁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인본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과연 목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목이 없으니까 이 목이 없는 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란 옷을 입는다고 내가 자아가 생기나? 응? 여름에 목이 없는데 파란 옷을 퍼렇게 입고 다닌다고 갑자기 막 의욕이 생겨가지고 막 일을 열심히 하나? 가을에 목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데 응? 응? 내가 막 집안에다가 막 나무를 100그루 심는다고 내가 막 내 중심으로 사람들은 막 끌고 가나?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목이 없다라는 것, 목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내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항상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만 급급한 거죠. 그래서 가을에 목이 없으면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보여지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만 해결하기 바쁜 거라고 하시고 갑자기 콧물이 나오냐? 그런 거죠. 뭐 나무를 아무리 많이 갖다 놓은들, 그러니까 자연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색깔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본질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을 금생수가 목토가 없다. 좋은 거지. 가을에 금생수가 목토가 없으면 좋은 거지. 가을에 금생수가 목토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지의탁하면 살면 돼. 부모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에 금생수가 목토가 없으면은 부모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말로 할까?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밥이나 먹고 하고 그냥 주어진 일이나 하고 사는 게 편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사람한테 목토가 없으니까 큰 산을 하나 사주고 여기다 울창한 숲을 쥐어준다 한들 매가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가을에 수가 없으면 자수성가 해야지 뭐. 가을에 수가 없으면 자수성가 해야지. 가을에 수가 없으면은 부모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수성가 해야 돼. 그럼 가을에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극복해야 돼? 부모를 만들어야 되나? 가을에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재벌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내가 재벌 이사가 되지. 가을에 수라는 것은 의지의탁하는 거예요. 의지의탁. 겨울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목이 있어야 사람이 인간미를 갖추죠. 겨울에 목이 있어야 사람이 인간미를 갖춰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항상 목이라는 거는 뭐 소통의 의미도 가지죠. 소통의 의미, 동기부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이제 목이죠. 어쨌든 겨울의 목이라는 것은 인간미를 가지는 겁니다. 인간미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과 같이 협조하는 겁니다. 같이 협조하고 일을 같이 도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이죠. 겨울의 목은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하고 일을 서로 분업화해서 각자 나눠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겨울의 목이죠.
누군가의 소개, 알선 이런 것들을 받는 인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겨울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없는 사람, 겨울에 목이 없는 사람 보고 야, 인간미 좀 가져라. 할 수 없잖아. 인간미가 뭔지를 몰라. 겨울에 목이 없으면 인간미가 뭔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왜 챙겨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이해 득실로만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해 득실로만 따지는, 그게 이제 겨울에 목이 없는 거지. 가을에 수가 잔뜩 하면 의지의탁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수가 잔뜩 하면 의지의탁하는 게 아니라, 응? 응? 내가 의지의탁을, 그들이 나한테 의지의탁하는 거예요. 가을에 수가 왕하면. 안 되지. 그럼 설대는 거니까. 가을에 수가 왕하잖아요. 가을에 수가 왕하면은, 결국은 내 맘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권리를 그들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권리를 가져갔으니 그들의 꼭두가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에 목이 없으면 주변 머리가 없는 거죠. 연애를 누구를 만날 때도 뭔가 자기가 끌어가야 되는데 나가 없잖아. 끌어가지 못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밥을 드시겠습니까?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연애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내 시중을 들으러 온 건지 구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을에 목이 없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죠. 화라는 것들도 겨울에 목 없는 게 나아? 그거야 그 사람의 관점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족함이 가져다 주는 결핍을 알라는 이야기야. 알아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목안개월생, 봄이죠. 봄에 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사회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의지의탁하고 그냥 나한테 만족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봄에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화가 약하거나. 그 사람 보고 너는 왜 방구석에 처박혀 있냐?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을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한다고 과연 그 사람이 알아듣느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아무리 팬티와 옷을 아무리 빨간색으로 입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러 나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런 한계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가을의 화도 마찬가지. 가을에 화가 있어야죠. 가을에 화가 있어야 사람이 진득하게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가을에 화가 있어야. 가을에 화가 있어야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가을에 화라는 게 있어야만 사람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가지를 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끈기를 가지는 것이고, 또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또 움직이는 것이죠. 가을에 화가 없으면 엉뚱한 거 긋고 앉는 거예요. 목에 물렸는데 다리 긋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때와 장소 구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가을에 화가 없으면은. 그래서 가을에 화가 없으면은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버스 떠났는데 이제서야 짐 싸고 앉아 있는 거. 그게 가을에 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을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 사람들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지금이 때가 맞는가? 지금 나갈 때가 맞는가? 지금 해야 할 때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겨울의 화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화가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온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화가 있어야 사람이 온화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 어떤 굳이 목적을 갖지 않아도 그냥 수더분하게 어울리는 게 이제 겨울에 화가 있는 거죠. 화가 없으면은 모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난 사람. 화가 없으면 모난 사람. 특정 목적, 뭔가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맞는 사람들 간에만 뭔가 교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직업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나한테 딱 맞는 직업,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까칠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화 없는 사람 보고, 야, 너 성질 좀 죽여라. 응? 성질 그만 부려라. 좀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과연 그게 되느냐라는 거지. 그 사람이 입술을 아무리 빨갛게 칠하고 댕긴다고 그게 되냐라는 거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겨울에 화가 없어. 매사가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매사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게 겨울에 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겨울에 화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상대방을 인정하는 법을 가지셔야 돼. 인정하는 법을. 인정하는 법.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본인이 인정을 해야지. 봄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따라하면 돼. 봄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제발 다른 사람 좀 따라하세요. 괜히 눈치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댕기지 말고, 봄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제발 다른 사람 좀 따라다녀. 여름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만큼만 하면 돼. 남들만큼. 눈치를 좀 보세요. 눈치를 봐. 남들 하는 만 하면 돼. 가을에 목이 없으면은 참 이것도 참 문제다. 잘 어떻게 가지나? 조사를 좀 하세요. 가조사.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조사.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여기 가면은 분위기가 어떤지 좀 미리 조사를 좀 해서 갖다 들이밀지 말고 가을에 목이 없으면 아무 준비 없이 가요. 이 친구는 가서 막 부닥쳐 막 제발 좀 사전 조사 좀 해. 가을에 목 없는 사람들. 겨울에 목 없는 사람들은 제발 아는 체를 좀 하세요. 사람들한테 인사치레라도 하라고. 그리고 인사 좀 받아줘. 그냥 사람들이 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냐고. 사람 무한하게 인사 좀 받아줘. 그리고 인상 좀 피고. 집안이 우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냐고. 겨울에 화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화 없는 사람들은 제발 좀 따지지 마. 겨울에 화 없는 사람들은 제발 좀 따지지 마. 왜 자꾸 꼬치 따져. 그냥 넘어가 좀. 겨울에 화가 약하거나 화 없는 사람들은 제발 그냥 좀 넘어가. 왜 그걸 굳이 따지고 자빠졌냐고. 안 따지면 안 되나? 안 따지면 안 되나? 왜 꼭 모든 것에 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무슨 꼭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뭘 하냐고. 겨울에 화 없는 사람은 꼭 그렇게 따져요. 가을에 화 없는 사람 뭐 하라고? 물어보라고. 니 혼자 니 꼴리는 듯 판단하지 말고. 나 이거 해도 돼? 그럼 제발 좀 물어보라고. 토도 마찬가지죠. 토. 봄에 토가 없으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 인간이. 이게 떠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집단하면 개고생이라고. 봄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집구석에 있으면 불안해해요. 자꾸 바깥으로 돌려고 하고.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집단의식도 없고, 중심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이게 이제 봄에 토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봄에 토가 없으면은 시키는 대로 좀 해요. 시키는 대로 해. 봄에 토가 없으면은 시키는 거를 안 해. 지시를 안 들으려고 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댕기는 게 봄에 토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시하면 좀 들어. 어디 가서 안내 이렇게 돼 있으면 안내 표지판 좀 보라고. 왜 자꾸 출입금지하는데 왜 자꾸 왜 들어가냐고. 자살금지인데 왜 자꾸 한강에 왜 자꾸 뛰어들어. 하지 말라고. 좀 말 좀 들어. 봄에 토 없는 사람들. 여름에 토 없는 사람들은 숨은 쉬고 사세요. 여름에 토가 없잖아요.
사람이 쉴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 사람이 옆에서 말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름에 토가 없으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왼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펄쩍 뛰어 그러면 주저앉아 있고. 이게 이제 여름에 토가 없는 사람이죠. 뭔가 축적이 안 되게 행동 습관, 행동 교정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토가 없으면은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가는 기 먹은 사람이니까 제발 좀 들어. 뭔가를 하면은 좀 집중을 해요. 여름에 토가 없으면 사람이 집중을 못 해. 두세 번 하면은 우리가 반복하면 될 건데, 여름에 토가 없잖아요. 10번, 20번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게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딴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름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부족하거나 토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 좀 귀 기울여 들어. 가을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이거든요. 가을에 토 없는 사람들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토 없는 사람들은 가서 사지 그래요. 맨날 수영장 가면은, 야 수영장 아예 없으면 수영복 사지 뭐 이런 거. 저기 시베리아 놀러 가는데 아예 가서 파카 사지 뭐. 얼어 죽지 이제. 그래서 가을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준비성. 항상 적극적이고 뭔가 대비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토 없는 사람들은 지만 얼어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거 같이 가자 그랬더니 파카를 지금 안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같이 안 가져와가지고 같이 동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제발 좀 준비 좀 해. 준비. 그걸 왜 가져가냐고 지랄지랄 하지 말고, 가져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겨울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공든탑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무리를 못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홀라닥 말아먹는 게 겨울에 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귀가 얇아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겨울에 토가 없으면 낯선 사람 말 믿다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토 없는 사람들은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 누가 주식으로 10배 튕겨준다 그러는데 제발 따라가지 말라고. 유혹이 약한 사람들이 유혹이 약해.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거 금지, 욕심 금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따라가지 마. 겨울에 토우선 팔랑입니다. 팔랑기. 따라가지 마. 제발 부탁인데. 니만 망하면 좋은데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왜 공든탑을, 겨울에 토 없잖아요. 퇴직금 날려먹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50대까지 잘 사네 소리 듣다가 20대 날려먹는 사람이야. 막판에 싹쓸이 하는 사람이야. 봄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사람이거든요. 뜬구름 잡는 사람들. 하면 된다 이래만. 하면 될 것이야. 못할 게 뭐가 있냐. 자기한테 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자만추가 아니 근자감. 자만추란다. 근자감. 뜬금없는 근자감. 세상 물정도 모르는 놈이 그냥 하면 되지라는 근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 봄에 여름에 이제 금이 없는 사람이죠.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죠. 봄에 금이 없는 사람도 네가 바본 걸 알아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 속의 일이니 그게 현실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봄에 금이 없으면 바보니까 분수를 좀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좋았어. 여름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여름에 금이 없으면은 주어진 대로 내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허황된 꿈 꾸면 안 됩니다.
여름에 금 없는 사람들이 보통 주식 투자해서 망하고, 자기 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주식 투자해서 망하고, 뭔가를 하려고 자꾸 들어요. 여름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급하고, 빨리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이게 여름의 금이거든. 여름에 금 없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네 분수를 알아라. 누구 말도 듣지도 않아요. 누구 말 듣지도 않고 막 지가 막 이번엔 코인 오를 거야. 이번 주식 오를 거야. 막 이럽니다. 그래서 여름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금 약하거나 금이 없는 사람들은 불로소득 없다. 불로소득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겨울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날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의탁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겨울에 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조용히 내일이나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 하는 일에 낑겨서 살아가면 됩니다. 겨울에 금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 일은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있으니 거기에 보조자로서 그냥 낑겨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립도 하지 말고 부모한테 얹혀 살면 되고 낑긴 인생이다. 낑긴 인생이다. 그게 금이 없는 거지. 봄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 봄에 수가 없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근본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근본이 없는 거. 근본이 없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식대로. 누구한테 뭔가 보고 배운 게 없다는 뜻입니다. 봄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네 식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부닥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봄에 수가 없는 건. 봄에 수가 없으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일 줄 모른다라는 얘기. 처세 못하고 뭔가 아부할 줄 모르고 내 차례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모르고 뭐 이러는 게 이제 봄의 수죠. 봄에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름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데 쉬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또한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통. 주변과의 보조를 못 맞춘다는 뜻이죠. 주변과의 보조를 못 맞추니까 자기 혼자만 저 멀리 가 있는데 사람들 간의 소통, 서로 사람들 간의 어떤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름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 소통 좀 하세요. 소통. 이야기도 좀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가도 좀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을에 수가 없다라는 거는 가을의 수라는 건 영역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역 확장. 뭔가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내가 주고 받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확장성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확장해서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자기 능력도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이제 가을의 수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을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 좀 알리세요. 나를 좀 알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알리지를 못. 자기의 능력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자기 능력을 어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게 홍보 못하기. 홍보 같은 거 못하는 게 이제 가을에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라.